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설 쉬고 이틀째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 연휴 때까지는 시장이 좀 좁은 변동성, 일정 구간에 좀 다 갇혀서 특히 20선에 붙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그 이후 움직임 좀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있는데 일단 출발 자체는 위쪽으로 살짝 나왔는데 오늘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수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 전략은 박스 내지는 조정장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방향성으로 움직이다 변동성으로 등락이 지금 한 1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고점이 1월 11일이니까 한 달째 지금 변동성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번에 2950까지, 제가 2950이 단기 저점, 1차적인 저점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300포인트 아닙니까? 2950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움직인 게 대략 이 등락 박스가 한 3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 300포인트의 등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제 사견이 충분히 녹아있는 시황입니다만 저는 이게 충분한 가격 조정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시장이 1430부터 올라왔죠. 1430포인트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3266포인트까지 상승을 한 데 대한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2270포인트대, 2270포인트대에서부터 여기까지 100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1000포인트 상승에 대한 조정이 1개월 300포인트 조정으로 끝났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관점은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뭐 이 시장이 다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근거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양시장 지수가 모두 520선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를 위로 넘어왔죠. 그리고 이걸 이제 직선 추세로 놓고 보면은 여기가 살짝 빠져나왔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있던 자리가 지금 일시이탈 2번 했다가 다시 올라온 흐름이라서 삼각 수렴 자리를 우상향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지수가 마치 다시 올라서 막 3300 갈 것처럼 보여도 아직 아니다. 아직 그렇게 가는 장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지수에 기반한 전략, 다시 말해서 지수가 더 올라갈 거니까 시장 지수 관련한 핵심 종목군들을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연동형 대형주들을 뭐 압축 매수해가지고 지금 수익률 극대화를 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수 전략은 여전히 보수적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전략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시장이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어떤 환경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악재 일단 없어요. 악재라는 게 지금 시장을 아주 괴롭힐 만한 노출된 블랙스완 형태의 악재는 없어요. 악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동성인데 미국 채금리가 1.2%대까지 올라가 있고 그래서 뭐 FED에서는 계속해서 유동성에 대한 립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동성 축소가 되지 않을까인데 그걸 FED에서는 충분히 립 서비스를 해놨지만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정도 말고는 사실상 악재는 없어요. 그러면 조정 모멘텀은 호재의 노출 정도 될 수 있겠죠. 호재의 노출 정도. 경기 좋은 거 선반영했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백신 기대감도 선반영했고 그리고 호재가 있는 게 이제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추가적인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것도 시장에 충분히 노출돼서 반영이 돼 있잖아요. 호재의 노출 정도 말고는 사실 큰 악재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큰 악재가 없으면 장이 폭락하진 않아요. 조정이
조정이 패턴이나 양상이 있는데 시장이 어떤 예상치 못한 악재가 갑자기 노출이 돼서 그 악재에 말미암아 어떤 안전 선호 현상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장은 아주 빠른 속도로 조정이 나오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호재의 노출 정도라면 이번에도 악재가 없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잡힐 거다. 그리고 박스로 기간 조정 가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거는 뭐 제 사견이 분명히 많이 녹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팩트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상이자 전략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이번 달 코스피 월봉이 다시 양봉이 나와 있죠. 그죠? 여전히 다시 양봉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위쪽에서 이렇게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긴 윗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봉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2단계 상승 이만큼 해서 목표치 때렸고 긴 윗꼬리 달렸기 때문에 2월 하순에 윗꼬리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월 16일 아닙니까? 오늘 2월 16일이죠. 이번 달이 28일까지니까 아마 거래일수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이 상승세가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양봉 만들고 3월에 만들고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여전히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좀 더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주식시장이 좀 올라온 것 자체를 지수 뭐 예를 들어 지수와 종목을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는데 약간 구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와 종목들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엄청나죠. 20억 주 막 나오고 이렇습니다. 거래량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20억 주가 지금 코스피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은 어때요?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은 믿음직해요. 종목이면 믿음직한 거예요. 종목이 이 거래량에 이 그림이면 이건 매수예요. 기술적 관점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적 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휩소가 있습니다. 지수잖아요, 지수. 그죠? 지수기 때문에 치수가 아니고 지수기 때문에 거래량만 봐서는 안 돼요. 거래 대금을 봐야 돼요. 자, 거래 대금은 상투가 여기예요.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왜 늘었냐? 그 러시아 백신 관련주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SFA 반도체도 1억 주가 넘었어요. 일부 종목들, 특히나 동전 주식이라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200원, 300원짜리 주식들이 테마가 연동되는 종목들이 그 동전 주식이 몇 개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거래량이 몇억 주씩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거래량이 눈에 보이게 증가된 걸로 보이지만 거래 대금은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다. 거래 대금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예탁금도 줄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제가 고객 예탁금 여러분 이거 신경 안 쓰시는지 모르시겠는데 지금 이 파란색이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여기 지수고. 자, 예탁금 감소하고 있죠. 예탁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7조 4천억대 찍고요. 지금 6조 4천억이 10조 원 빠져요. 10조 원. 물론 이때 일부 종목에 뭐 중소형주 공모도 있고 했지만 예탁금 10조 빠졌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 비하면 많아요. 65조 원이라는 고객 예탁금 적지 않아요. 사상 최대치 여전히 한데 근데 1월 11일 2200 넘어갔을 때가 예탁금이 70조가 넘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3200 시도할 때 예탁금 65조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갑자기 시장 선거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필두로 해서 부산시, 서울시, 부산시 뭐 국내 2대 도시가 지금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가장 실책으로 지금 사실상 뭐 여론이 잡고 있죠. 그래서 내후년 대통령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등에서 부동산 정책이 이미 나왔죠. 2월에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공급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분양, 그죠? 예. 공공주택을 분양 시장을 키우겠다는 양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키우겠다가 아니라 가격 부동산 시장을 좀 이 과열을 좀 해소하고자 하고 그리고 전세난을 좀 해소하고자 하지만 거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여러분 부동산은 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은 변동성이 큰 걸 느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예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뭐 한 2억이다. 주식에다가 2억을 다 넣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담스러우니까. 그 변동성 위험을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에다가 2억을 넣는 건 주저함이 없어요. 예, 그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는 이 성향 자체가 부동산 쪽에 대한 안정감을 우리 시장은 훨씬 더 크게 가져요. 예, 과거 사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막 들어온 이 자금들이 오히려 이 선거 앞둔 부동산 공급 정책의 유동성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1월 달에 형성했던 이 3,200포인트대를 안착해서 3,300, 3,400 레벨업 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수는 총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3,000포인트를 지키려면 시장에 돈이 기절에 깔려있는 돈이 3천만 원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근데 시장의 돈이 2천만 원으로 약해지면 시장 지수는 3천 지수를 못 지킨다. 이게 아주 너무나 쉬운 수요 공급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가진 상태에서 우리 시장 절대 가치로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 없다고 하지만 밸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른 시간에 지금 10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오늘의 이 상승을 새로운 상승으로의 출발로 보기보다는 그냥 박스 조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미국 시장도 잠깐 보여드리면 미국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 그래도 나름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우리 미국 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올라왔고 오늘은 별 재미없었죠. 근데 미국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더 올라가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중장기 쐐기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미국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이건 이렇게 봐도 쐐기고 이렇게 봐도 쐐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올라가 쐐기 끝자락에서 오버슈팅은요. 이거 새로운 상승 국면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악재가 없기 때문에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이론적인 구조이긴 한데 자, 이 쐐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그 주식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 자, 이런 식으로 왔다. 이거 넘어가잖아요. 매수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럼 이 시장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게 지금 미국 시장 구조니까 그림 자체를 너무 이 흐름을 그냥 안정적으로만 뭐 문제 없다, 괜찮다 이렇게만 보시기에는 과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미국 시장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설령 여기 3,266포인트를 살짝 넘어간다고 해도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흥분하지 마시라? 지수 관점에서. 지수 관점은 대형주. 오늘 시간 관계상 10분 남았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 지수 관련 의견 다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자, 요게 코스피 종합이에요. 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이 대형주랑 거의 비슷해요. 요게 대형주예요. 자, 그림 잘 보세요. 제가 확대시켜 드릴게요. 자, 요 대형주, 요 중형주, 소형주.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다시 한번. 자,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뭘 느끼셨어요? 자, 지금 시세의 강도가 소형주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중형주, 그 다음 대형주.
1월 초 1월 초까지는 반대였어요. 1월 초까지는 대형주가 제일 좋고 중형주, 소형주 이랬습니다. 이 흐름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는 토마토 TV에서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안 보여서 못 봐줄 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아까 거래량 이야기했죠? 여기 칸을 보세요. 요 칸을 보세요. 여기를. 요 칸을 쫙 보시면은 중형주 보이세요? 소형주. 거래 다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소형주. 다시 말해서 지금 전략은 자, 소형주는 모양이 아주 예뻐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수는 박스라고 전제하고 중소형주 매매 된다. 지수 박스 전략으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공략하면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상단에서 물려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소형주 쪽에, 중소형주 쪽에서 밑에서 돌아 나오는 거는 아주 예민하게 튀어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은 시황 전략이 지수만 시황이 아니에요. 지수는 여전히 박스, 지수 하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하단 2800대까지도 아직도 2800대 다시 또 찍을 수 있다 보거든요. 지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시장 지수는 이거 쉽게 못 가. 당분간 시간 필요해. 지금 2월달 다시 올라왔어. 3월, 4월달까지도 별 재미 없을 수도 있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시황 지수, 오히려 지수. 근데 지수는 그렇게 별 재미 없게 만들어 놓고 중소형주 완전 활발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다. 자, 제가 원래 대형주 압축 매매 많이 하거든요. 저는 대형주도 좀 LG화학이나 삼성SD나 이런 거 살 때 50%씩 사버립니다. 왜? 그 안정감 있잖아요. 주식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변동도 제한적이고 내용도 안정감 있고. 근데 중소형주를 50, 60% 사기엔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분산 전략이에요. 중소형주 분산 전략. OLED 하나 사고 반도체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으로 놓고 매매하시면 돼요.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혹은 나는 그냥 중소형주만 한다. 그럼 중소형주만 한다 그러면 그냥 현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왜? 조정이 나와도 지금은 악재가 없으니까 막 크러쉬가 아니거든요. 막 5만 주식들 다 폭락하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만 하시면 사실 시장 지수가 2800대, 800대를 가더라도 천천히 가면 괜찮아요. 2800대를 가더라도 3200에서 2800 가더라도 계단식으로 천천히 가면 중소형주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빠른 급락만 아니면 되고, 여기 되게 빠른 급락 나왔잖아요. 여기 빠른 급락 나와가지고 주식들 다 박살난 거예요. 1월 말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실 중소형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중소형주 쪽은 매매를 활발하게 유지하시고 대형주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지수는 아직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쭉쭉쭉쭉 그냥 제가 보이는 뷰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대형주 먼저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박스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스예요, 여러분.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하이닉스예요. 왜냐? 삼성전자는 이것만 장기 전망인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성숙기 들어갔잖아요.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 약해졌어요. 그럼 오히려 반도체를 보시는 건 하이닉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삼성전자 저는 이 박스예요, 박스. 근데 여기 상단까지 가줄까 싶네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박스 상단 따라가지 마세요. 박스 상단이에요. 그리고 LG화학, 전 장기적으로 LG화학은 100만 원 안착도 한다고 보는데, 근데 얘도 일단은 현재 구간은 박스 같아요. 여기 박스, 그리고 이 밑에 추세 하단 라인이 아직까지 살짝 어설프게 붕 떠 있는 자리, 조금 더 기간 조정 오거나 한 번 정도 더 누르거나 할 수 있는 자리, 이것도 따라가면은 별 재미 없지 않을까? 중장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래 보이고요.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좋았죠. 저도 네이버에서 이번에 수익 실현을 했는데, 네이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이버가 여러분 쿠팡 효과, 자,
쿠팡이 뭐 시장 가치 예상 50조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싸다. 네이버는 싸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애플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너무 싼 거죠, 아직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슈 이벤트 효과 오히려 35만 원 있던 게 쿠팡 효과로 40만 갔으니까 네이버 당분간 좀 쉬어야 돼요. 3단계 상승했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대형주들은 그런 압축이 지금은 안 돼요. 오히려 별 재미가 없다. 한마디로 별 재미없다. 현대기아차 뭐 마찬가지죠. 기아차 아이오닉 효과 나오려면 아직 시간 멀었어요. 아직까지 하단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축들이 지금 이제 약한 거예요. 바이오가 탐방해줘야 되는데 바이오는 아직까지 뭔가 좀 부족해요. 대형주 라인 이렇고. 자, 2차 전지도요. 2차 전지도 되게 골치 아픈 게 다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2차 전지가 2차 전지 관련 종목 대한유화가 지금 동박 소재, 이 분리막 소재 쪽으로 완전히 급등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쉽게 못 사잖아요. 근데 이게 이 대한유화가 시총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시가총 2조 5천억밖에 안 돼요. 웬만한 코스닥 종목들 좀 큰 사이즈 종목밖에 사이즈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 40만 원이고 종목이 대한유화 이니까 대기업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이즈 되게 작아요. 효성첨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효성첨단도 이름이 효성자 붙어 있고 뭐 가격이 높으니까 막 되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대형주장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효성첨단 소재 그렇게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효성첨단 소재도 단가가 30만 원이고 효성그룹이고 하니까 대형주 같은데 이거 이만큼 올라서 시가총이 1조 3천억밖에 안 돼요. 외지가는 코스닥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예. 원익 IPS 같은 종목이 1조 6천억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몇몇 개만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 약간 지금 쉬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장비 제가 이전에 OLED 반도체 장비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조금 제 기억이 좀 불명확한데 제가 OLED 장비 쪽은 쌀 때 사놓으라고 이전부터 몇몇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반도체도 상대적으로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쪽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자, 원익 IPS 이게 대장 역할을 할 거고 원익 IPS가 대장 역할을 할 거예요. 원익 IPS가 이게 전공정 장비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대부분이 후공정 장비 쪽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전공정 장비들이 파운드리 생산 준비가 이미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공정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전공정 장비들도 시스템 반도체 수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 핵심 종목들이 중에서 뭐 원익 IPS나 테스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시작했어요. 예, 시작했어요, 이거. 이게 이제 월봉인데 일봉 보시면은 이거 스타트 붙였죠.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얘네들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은 작년 연말 대비해서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이런 거 올라갈 공간 충분하다. 이거는 지수가 3,200이라고 부담스러워 할 거 없어요. 그냥 매매 이런 종목은 하세요. 하셔도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중소형 주장이라고. 그리고 OLED AP 시스템, 뭐 ICD AP 시스템 대표로 보시면은 AP 시스템 여러분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가 팬데믹 급락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도 여기 있었어요.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 주가도 보고 못하고 있어요. 이런 대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탕정 투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 추가 투자해요. 네, 그런 모멘텀들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대형주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재미없어. 지수 3,200 더 못 가. 오히려 알짜 중소형 IT 장비주, 소재 아니에요. 소재주는 많이 올랐어요. 장비주들이 지금 할 게 천지입니다. 잘 찾아서 매매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따 공개 방송도 하니까 뭐 좀 더 부연해 드릴게요. 정리하면 지수는 제한적이에요. 저는 3,200대는 지수 콜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수 아니라고 봅니다. 지수는 여전히 한 2,900, 2,800대까지 열고 계세요. 박스다.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아니죠. 중소형주 아주 활발해요. 특히 IT 장비주들 하세요. 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전략 뭐 그렇게만 잡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 잠시 뒤에 있으니까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